안녕하세요. 세 번째 타임 우리 10장 결혼생활과 지지체계, 결혼생활과 지지체계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부부 생활 속에서 지지체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부의 관심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지체계의 어떤 영역에서 다른 주제로 보면 의식과 관례 만들기, 리추얼을 만들어 간다 이런 얘기인데 부부간에 그동안 생략되었던 또 건너뛰었던 가족 행사나 과제들을 다시 한번 재반복하면서 두 사람의 어떤 관계나 지지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의식이나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그동안 부부간에 너무나 바빠서 또 관계가 좋지 않아서 중요한 가정 행사, 두 사람의 어떤 의식적인 관례들을 건너뛰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예를 들어서 결혼 20주년, 결혼 25주년 뭐 이런 행사나 관례들, 가정 행사들을 하면서 지지체계를 만들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가족 행사, 리추얼이라는 것이 어떤 가족의 어떤 행사, 의식들, 관례들,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의식과 관례들. 그 다음에 이제 쭉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아침과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 현대사회에 너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남편이 너무 일찍 출근한다. 너무 늦게 퇴근한다. 이렇게 된다면 부부간의 식사도 같이 나누기가 어렵겠죠. 그런 경우에 주말이나 어떤 특정한 시간들을 잡아서 아침과 저녁 식사, 아침 식사를 잘 못하면 특별히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두 사람만의 오붓한 시간, 친밀 관계, 또 어떤 두 사람만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식사 자리를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상당히 의미가 크리라고 봅니다. 부부간에 있어서 주말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주말을 그냥 무료하게 보내는 것인가? 아니면은 특별히 이번 주말에는 두 사람이 동해안으로 여행을 떠난다, 제주도를 다녀온다, 뭐 이런 특별한 의미, 자주 할 수 없지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주말을 만들 때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신선한 새로운 의미를 주는 그런 사건이 되고 행사가 되고 또 가정 안에서 풍성한 그런 의미를 만드는 일들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휴일에 의미 있는 계획을 할 수가 있는가? 예, 휴일에도 의미 있는 일들을 계획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결혼 기념일, 생일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남편과 아내마다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기념일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주 의미가 큰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고 의미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 그 두 사람만이 가지게 되는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에 대해서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상대방을 아주 놀랄 만큼 그런 행사로 유도하고 이끌 수 있다면 그날에 두 사람의 어떤 관계는 상당히 기억할 만한 의미를 크게 부여할 만한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만큼 준비하고 얼마만큼 마음속에 준비하고 얼마만큼 두 사람의 의미를 그 날에 의미 있는 날에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갱신하는 신혼여행 계획이 있는가? 이번에 결혼한 지 20년이 됐다, 25년이 됐다.
했을 때 신혼여행을 다시 한번 가보자. 그렇게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모든 것을 스톱하고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아마 삶에 대한 의미, 부부관계의 의미, 가정의 의미,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의 의미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풍성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의식, 두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의식, 관리를 의미 있게 만들 때 결혼 생활이 풍성해지고 또 그것이 하나의 지지체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의 지지체계에 탐색하기 위한 전략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부부가 조금 관계가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힘들고 갈등이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할 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지지체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 가운데 하나인데 평소에 존경하는 뭐 스승이나 또는 목사님이나 상담자나 또 하여튼 주변에 자기들과 관계가 있던 뭐 결혼 주례를 했던 분이나 이런 분들과 평소에 관계를 맺어놓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 사람이 함께 찾아가서 우리가 요즘 이렇게 조금 티각티각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조금 있습니다. 이럴 때 한마디 듣고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는 것이 변화를 위한 큰 도전도 되고 새로운 의미 있게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하고 인연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가? 부부와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지역 사람은 누구인가?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 가족 외에 친구, 부부, 또 지역의 뭐 어른들, 또 자기들과 가까운 어떤 동료들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자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권면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저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의 부족보다 또 다르게 더 성숙되게 살고 있는 부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도움의 프로그램, 도움의 어떤 취미,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섭렵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부탁할 수 있는가? 예. 우리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교회의 어떤 어른들이 있다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든지 또 어떤 권면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체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유기적인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이고 자원이고 여러 가지 삶에 큰 힘이 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 폐쇄적으로 살고 있는가? 관계가 좋지 않은가?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만 알고 있는가? 남들과 폐쇄적인 개방된 가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 가정도 새로운 어떤 관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우리 삶을, 가정의 삶을, 부부관계의 삶을 좀 방향을, 성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 지지체계, 부부 생활 속에서 인생은 길고 또 삶 속에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지체계들, 우리가 의논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주변에 또 교회에 어떤 센터에 또 어떤 단체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부의 지지 확보를 방해하는 요인들. 우리 부부가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받아야겠는데, 지지 체계, 지지 확보를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지지를 얻지 못하고, 지지 체계, 지지 세력들을 얻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요인들이 무엇인가? 먼저 부부가 타인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기술이 없다. 너무 부부가 내성적이다.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이 개인 상담이라든지 각종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각종 심리적인 교육, 상담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기술을 얻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타인의 접근을 어려워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어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대인관계가 약한 경우,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그동안 원활한 관계를 잘 맺지 못한 경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계기를 통하여, 어떤 계기를 통하여 부부가 더욱더 좋은 관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의 일을 타인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주로 유교 문화권, 전통적인 우리나라 문화는 자기 가정의 일을 타인에게 바깥으로 흘러내는 것을 흘려 보내는 것을 싫어하고 숨기고 감추고 또 비밀리에 이렇게 처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문화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신뢰가 있고 믿을 만하고 또 소문이 잘 나지 않을 만한 신뢰할 사람들을 두고 자기들의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런 신뢰 있는 관계가 있다면, 믿을 만한 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타인에게 알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지지 확보를 방해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내면에 여러 가지 벽을 가지고 있고 타인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얘기하면 일을 더 악화시킨다고 여긴다. 이것도 너무 폐쇄적인 생각,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폐쇄적인 그런 관계 체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평소에 잘 맺는 것이 가정과 부부의 어떤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도 지지 어떤 하는 세력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다섯 번째로 타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와 부부가 함께 삶을 만드는 것이 너무 폐쇄적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살아간다면 이렇게 지지 세력도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개방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열고 또 이웃과의 좋은 관계, 이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계, 우리 동네의 어떤 교회, 단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진척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혼 생활과 지지체계의 마지막 요약, 전반적인 요약을 해보면 결혼에 만족한 부부는 자신들을 위한 지지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결혼 생활을 잘 감당하고 부부관계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더라도 이야기할 대상이 있고 도움을 받을 대상이 있고 관계를 맺을 대상이 있다면 훨씬 더 만족한 부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영적인 또 심리적인 오락활동, 성장 집단, 전문 집단 등이 지지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 영적인 집단은 교회 동료들, 교회의 어떤 식구들일 수 있을 것이고 심리적인 또 그런 오락활동, 상담센터라든지 또 각종 기호 또는
차 모임, 또 커피 타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료들, 또 성장 집단도 교육 활동이라든지 요즘에는 뭐 구청이나 시나 동사무소에서도 여러 가지 성장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음악, 미술, 다양한 성장을 위한 집단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도 관계를 맺고 지지 그룹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또 더더욱 전문 집단, 자기들이 부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집단이 있다면 지지 체계로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부부의 지지 체계를 탐색해보고 상담자는 부부 내담자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지 체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 체계가 무엇이 있는가 상담자는 탐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의식과 관리를 개발하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고 자녀를 위해서 살았다면 부부만을 위해서 어떤 관리의 의식, 두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행사 이런 것들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관계를 강화시키는 가치관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 개인 상담,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활동을 통해서 부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부 관계는 인간의 관계고 가장 친밀한 관계고 또 가족이라는 운명 공동체 안에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평생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축복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이 부부가 일평생을 살면서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하고 갈등을 잘 처리하고 부부로서의 어떤 만족감, 질적인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 날마다 이어질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종 주제를 가지고 각종 어떤 다양한 관점에서 성장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상담자의 자기 개발과 부부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